되십니까? 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준비가 되시는 대로 시간 체크해야 되죠. 준비되시는 대로 그럼 발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자, 준비되시는 대로 그러면 정밀의료사업 발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십시오. 네. 그럼 정밀 의료 산업에 관한 개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밀 의료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 의료 산업이란 환자의 유전 정보, 환경 정보, 생활 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현재 글로벌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투자 규모와 시장 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57조에서 2025년에는 148조로 약 3배 가량이 되지 않는 정도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정밀의료 산업의 미발달 현황, 국내 정밀의료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의료 장비 및 시약 분야가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정밀 의료 산업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수집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병원급 이상으로 비급여 의료 정보 수집 의무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급여 의료 정보 수집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정보 DB가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 정보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 공유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자체 DB를 형성을 해서 표준 기준이 미준수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유 정보는 8조 가량이 있지만 현재 공유 가능 정보는 120만 가량으로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제공 가능 데이터가 제한된 형태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개인정보 사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적인 인식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집부터 그리고 분석과 산업과 연계까지 그 이후의 과정 또한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 정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수집 부분입니다. 비급여 의료정보 수집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생활정보 DB 수집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특정 질병의 환자분들이 생활정보 제출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수정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가를 허위 신고하는 병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이러한 병원들이 도덕적 해이 없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의협에서도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추진위원회나 데이터 통합센터 등과 같은 전담 기구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기준을 민간 의료기관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할 시에는 병상 증설할 때 조금 편의를 봐주거나 간편화를 해주는 것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면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용이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을 확립한 이후에 우수하게 이를 준수한 기관에게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 그 승인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이터 형태별로 개인정보를 맞춤별로 암호화해서 이러한 제공 가능한 데이터 형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문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국립대학부터 관련 학과나 과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협조해주는 대학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원주의 의료기기 클러스터나 오송의 백신 분야 등과 같이 산학령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 민간이나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공급을 하거나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문 인력도 활용을 해서 전문의에게 정보 의료학을 무료 재교육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 수가를 상향하는 방안이나 병원을 평가할 때 정보 의료학 이수와 같은 그런 기준을 새로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인식 개선 부문입니다. 개인 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연령별 거부감을 파악해서 이러한 연령별로 해외 우수 사례를 소개하거나 국내의 어떤 기대 효과를 홍보할 때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령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홍보를 하고 또한 온라인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밀 의료산업에 대한 개인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급하게 하셨네. 5분 30초.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원래 지금 알던 내용입니까?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아니 원래 몰랐는데 문과 아닙니까? 혹시 본인? 네, 근데 네, 통계학과긴 합니다. 또 왠지 뭐 좀 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예,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저도 잘 예, 모릅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뭐 발표는 아주 잘 들었어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본인 적어주시면 여러 가지 뭐 문제점 지적한 것 중에 저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긴 장기적인 얘기니까 좀 기술적인 뭐 인식 개선은 늘 어렵죠. 얻은 거랑. 네. 그렇다면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기준을 현재 데이터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그걸 의료기관들에게 조금 준수를 하게 유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가면 갈수록 현재 많아지고 있고 그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서 이러한 의료 정보라는 민감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어떤 속도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어렵지만 또 병원이 잘 뭐 참여할 유인이 좀 별로 없을 것 네. 같기는 한데 네, 뭐 맞습니다. 저희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 거 쓰는 거지 뭐 굳이 자, 그러면 맞춤형 DB 구축하는 것과 병원들이 참여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으니 그럼 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맞춤형 DB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전문가분들이나 또는 산학연의 협조를 요청해서 맞춤형 DB를 구축할 수 있는 표준적인 기준에 대해서 네, 조금 그쪽에다가 협력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건 그렇고 또 네. 그리고 병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표준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병원 측에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병상수를 증설하고 싶은데 조금 그 기준을 조금 상향해 달라든지 병원에게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도 준수 비율에 따라서 조금 차등화하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이 병상수에 목맨다는 거는 아시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요? 네. 네. 병상수 가지고 맨날 그러들 하시죠.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 뭐 인력 양성 얘기는 뭐 잘 쓰셨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점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거부감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어요. 그죠? 네네. 예, 그게 뭐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뭐 어떤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실 이건 뭐 자기 정보 공개하는 건 뭐 좋아할 사람이 특히 뭐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더 좀 그렇긴 한 건 뭐 사실일 것 같기는 해요. 뭐 어떤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조금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음, 환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있어서도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음, 또한 가명 정보화 처리를 해서 다른 정보와 이제 합치지 않으면 절대로 환자분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을 우선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개인 정보를, 개인 의료 정보를 수집해서 산업에 발전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도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면, 조금이나마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일관되게 뭐 규정을 하는 것도 뭐 좋긴 한데 뭐 이런 경우 좀 민감한 경우는 좀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원하는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 조금 문화가 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 어, 대상으로. 해외에서 현재 우리나라보다 그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달이 되고 있다고 제시문에 나와 음, 있었는데, 그렇다면 해외의 우수 사례들을 조금 음, 참조를 해서 그 부분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측면으로 나아가서 조금 건강 부분이나 보건 분야에 있어서 조금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드린다면 좋을 아니 것 뭐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뭐 국가가 뭐 이런 거 한다 이런 게 귀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아무튼 근데 자발적으로 이런데 좀 대의적으로 좀 참여해 보신 분들한테 좀 뭐 감사함도 좀 표하고 그래야지 좀 아, 자발적으로 하실 분들이 좀 늘지 않을까요? 어, 네, 맞습니다. 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겠죠, 아마. 병원만 네, 인센티브가 아니라. 어, 혹시 그러면 뭐 병원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한 근거 법령이 없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잘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모든 환자 뭐 좋은 일이라고 또 환자들에게 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산업적 그 이해를 우선하는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모든 환자 대상으로 이런 의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환자분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뭐 경증 질병을 앓고 계시는 음, 분들까지도 의료 정보를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걸 공개할 필요성까지 없는데 음, 왜 자신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느냐라고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 얘기하십시오. 네. 네. 따라서 이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정보를 공개한다기보다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음흠, 일정한 기준, 뭐 희귀 질환자나 음흠, 전제 뭐 불치병 환자분들이나 음. 일정 기준의 질병에 걸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의료 정보를 조금 요청을 드린다면 그 반발이 조금 그러니까 완화된다고 단계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뭐 이렇게 병 같은 아, 경우도 이게 좀 민감한 좀 이런 게 저기 되게 중요한 희귀 질환 같은 거부터 좀뭐 차근차근 하자 단계별로 그런 얘기인가 네, 봐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단계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자발적 참여자 위주로 하고 뭐 이렇게 좀 네. 시작은 그렇게 하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병원 간의 정보 공유 문제가 좀 나와 있어요. 예.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서로 네. 간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 좀 어, 뭐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통합하고 이런 거 되게 좋은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정보 공유를 했을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민간에다가 이런 민간 정보를 이제 뭐 넘겨줄 때 예, 뭐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의 개인 의료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현재 환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그 지점이고, 의료 정보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되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음, 애초에 민간에게 그걸 넘겨줄 때부터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기준. 네. 네, 목적이나 뭐 수익성을 추구하느냐, 네, 뭐 그런 식의 기준을 정해서 음, 선별을 하고 그리고 제공을 할 때도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명화된 정보나 어떻게든 뭐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네, 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조심하자. 네, 음, 잘 말씀하셨고요. 그럼 아까 뭐 선별적으로 제공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아까 목적 같은 건 보자 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시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데다가 이런 국민들이 가진 민감 정보들을 좀
뭐 제공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뭐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우선 정보 제공을 원하는 민간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뭐 연구기관인지 아니면 음, 단순한 의료기관인지 이게 등의 그런 목적.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사업을 할 때 공익성을 위한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공익성. 자신이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지도 아, 뭐 파악해야, 기업이 하는데 수익은 봐야지. 네, 공익적 목적을 좀 보자. 네, 맞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또, 어, 그리고 뭐 과거에 있어서 그 병원에 어떤 음, 의료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음,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음. 과거 현황도 봐야 되고, 어, 또뭐 공익성과 같은 건데 이렇게 그 수집된 정보들을 뭐 특정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데 쓰는 건 조금 뭐 국민적 반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맞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뭐 영리를 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 뭐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뭐 등등등에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어, 근데 뭐 예, 그 기업들만 좀 계속 그 혜택을 누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기업들만 이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음, 어떤 걸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음. 추후에 그걸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뭐 개방을 하고 조금 정부에다가, 어, 네, 그 제공을 할 환원을 건지. 하는 네, 것도 좀 네, 같이 환원.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됐건 간에 뭐 약값을 싸게 하든지, 그죠? 무슨 네, 기금에다가 뭐 이렇게 좀 예, 하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공익 감사합니다. 공익적 활용 공익 활용 환원 말도 잘 안 나온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가명 정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무슨 뭐 가명이 뭐 어떻게 하는 게 가명 정보예요? 뭐 익명 정보랑 다른 겁니까?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 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음, 제가 가명 정보라는 게, 사실 음, 사람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정보랑은 비슷하지만, 음,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익명 정보와 그런 공개된 정보의 그 중간에 잠깐 있는 정도다. 그러한 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익명 정보보다는 포함하고 있는 어떤 정보의 수준이 더 많고, 음,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 활용도가 높다.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정밀 의료 분야, 저도 사실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외국에서도 뭐 시장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왜 정밀 의료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산업적인 관점도 있겠고요. 또 환자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밀 의료 분야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왜 정부가 여기다가 돈과 이상과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뭐 그 기업만 좋은 일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야 될 필요성, 당위성 뭐라고 좀 얘기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우선 정밀 의료 분야가 활성화가 된다면, 어, 현재 이제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병이나 희귀 질환 같은 것들도 조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흠. 국민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보건 의료 분야를 활성화시킨다면 어, 네, 환자분들에게도 네, 네, 조금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뭐 다른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을 조금 더 어, 이제 네, 건강의 부분에 있어서 한다면 사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음, 결국에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밀 의료 분야 활성화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컷. 무려 18분이나 버렸어요. 자, 소감은요? 네. 첫 번째로 해서 질문을 대비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잘 이끌어 유도한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질문 대답이 나와서 응? 조금 신기했고 신기했다. 네,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서도 그냥 면접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흘러가면 조금 뭐라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본인 통계 전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행인데.
그래서 좀 이런 게 조금 익숙해질 것 같기는 하네요, 확실히. 예, 좀 뭔가 대충 느낌은 좀 아니까. 예, 뭐 딱히 지적할 거 없이 뭐 잘했고요. 사실 뭐 중요한 질문 드릴 건 사실 다 드렸어요. 아까 뭐 제가 여러 가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아마 내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게 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겠고요. 뭐 발표도 답지도 보시면 답지가 뭐 되게 잘 쓰셨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타임라인 우선순위를 좀 잡아가지고 예 이렇게 좀 쭉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좀 있는 것도 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성들을 좀 가지려고 해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이렇게 의협 같은 얘기들도 껴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의협 자율 규제? 선생님이 이론 수업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심각하게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은. 제가 농담이 아니라 잘하셨고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아까 워딩도 되죠. 그러니까 검토, 모색 이런 좀 신중한 워딩들 쓰는 것들도 되게 이게 답지 몇 번째 쓴 거예요? 그 답지는 처음 썼는데 아니야, 사실 이제까지 이거 쓰기 전에 쓴 답지의 개수가 한 세네 개 정도 됩니다. 무섭다. 세네 개 쓰고 이 정도 쓰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기본 공부가 단단하니까 세네 번만 해도 이렇게 딱 갖춰져서 이렇게 쓴다는 점에서 되게 좀 놀라웠고요. 저 아까 사실 못 봤는데 여기 중간에 하나 껴넣었죠. 이게 왜 껴넣었을까? 써놓고 봤더니 허걱. 이거 왜 여기 문제점에 가 있지? 이 인식을 한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칸은 없으니까 여기라도 하나 때려 넣은 거죠. 다 쓰고 나서 때려 넣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썼겠지. 이해했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문서 하나에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문서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입으로 때우는 것보다 훨씬 더. 뭐 하여간 이것도 좀 좋았고요. 뭐 등등등. 아까 뭐 간편화 검토 이것도 있고, 아까 뭐 원주, 오송 이런 건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이 예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폴리텍 뭐 장난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예. 무료제 교육. 그다음에 아까 수가 상향은 안 돼요. 이 수가라는 건 건보공단에서 이미 정해놓은 가격표 같은 거라서 그거는 약간 특정 병원에만 뭘 해준 거나 특정 환자에만 해주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가를 조절하는 건 그 매년 그 심평원이라고 하죠.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통 심평원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가격 매기고 똑바로 가격 냈는지를 그러니까 병원들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 관련돼서. 이해했죠? 그걸 심평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산하기관이죠.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에서 하는 거고 심사평가 수가를 1년마다 정해요. 이건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 약은 얼마짜리. 됐죠? 예, 이렇게 되고 외국 회사들이 보면 외국에서 뭐 예전에 뭐였더라? 인도의 상가는 뭐 한 알당 10만 원짜리 우리 보면은 심평을 내고 들어갔더니 만 원? 싫으면 관두시던가. 근데 막 갑질한다고 막 그 파이낸스 타임즈 이런 데다가 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심평을 통과하지 않으면 건보료가 되지 않고 그러면 10 몇만 원까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됐죠? 근데 그런 약을 비급여로 처방을 병원에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환자들이 꼭 뭐 좋아하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만 원짜리 약을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요. 이해했죠? 그래서 되게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 갑질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유일한 클라이언트가 건강보험공단인 거예요. 국민 개개인을 상대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인도만 해도 못 사는 나라인데 10만 원짜리 한 나라에 10만 원짜리가 우리나라는 만 원에 파는 거고 그 만 원짜리라고 정해버리고 급여로 우리 공단에서 50%를 준다. 해준다. 그러면 뭐겠어요? 실제 이 사람은 5천 원만 내는 거예요. 약값을. 인도에서는 10만 원 주고 사는 약을 우리는 5천 원에 사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 공익적 독점 체제가 갖는 막강한 장점이죠. 그래서 보통 의료보험을 그러니까 의료를 공동 구매하는 거야. 전 국민이 같이. 공구하는 거예요. 공구하면 뇌고력이 세지잖아요. 당연하게. 어머니 우리 안 살게? 싫으면 말던가. 이런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가는 뭐 이렇게 상향 이런 거는 조금 현실적이긴 아니다. 좀 더 아까 막 선멸하겠다 이런 등등등 워딩 자체가 뭐 보면 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또 전문적인 양성도 해보시면 또뭐 디테일이지만 국립대학부터 그죠? 예, 특히 국립대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앞에서도 제가 뭐 할 때 했지? 국립병원 아니고 국립대학? 저 전기차 산업단지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립대학이라고 한다는 말은 그죠? 뭐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한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어? 공공성. 왜 공공성일까요? 어? 아니. 국립대학이 어디가 있어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국립대학이라는 말은 지방이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서울대는 사실 국립대학이 아니고 그 사립법인화가 돼버렸잖아요.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국립 아님 사립임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 돈 안 줘도 됨? 필요 없음? 우리가 짱인데 뭐 기금 많음? 뭐 이런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자꾸 끼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냅두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국립대를 지원한다는 말은 지방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좀 비하적 표현에 직어국 뭐 직어대 뭐 이런 표현을 예, 지방 거점 국립대 예. 그러니까 국립대가 그런 의미로 하나씩 도마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박아놓은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미국 거를 약간 예, 이미그레이션한 게 되게 많아요. 미국 주립대학이 그거잖아요. 물론 주립대학은 되게 좋은 대학도 많지만 그죠? 예. 주립대학은 약간 공공대학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뭐 등록금도 생각보다 좀 꽤 좀 낮고 그 주립대가 뭐 그죠? 예. 뭐 후진대학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UCLA가 뭐 주립대 아니에요. UC 버클리도 있고 뭐 예.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죠? 예. 그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오브 뭐 UC 버클리 그 버클리에 있는 주립대학. 그래서 뭐 우리는 UC 빼고 그냥 버클리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로 치면 예, 직어대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개념이?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그런 공익기업 차원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모델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 또 답변도 깔끔하게 잘 하셨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 답지를 제발 좀 보시고 답지 공부를 좀 차근차근 본인 답지를 하면서 이렇게 모아놓고 공부하시고 예시를 들면 되게 좀 있어 보여. 또 되게 정리가 좀 아주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디테일, 아까 국립대학 디테일도 그렇고 뭐 클러스터, 뭐 이거는 좀 요거는 클러스터가 좀 오바기는 한데 그래도 뭐 뭐라도 열심히 쓰면 된다는 측면에서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런 기술 인력 키운다는 얘기도 이런 거 쓰셨고 등등등 뭐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시간은 뭐 아까 시간은 좀 짧긴 했는데 아까 보시면 너무 해버리니까 이제 빠른 것뿐 뭐 내용이 적어서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건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서 5분 되는 거는 뭐 조금 쉬엄쉬엄 했으면 뭐 7, 8분 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조금 페이스 조절은 그래도 한 6분 정도 넘게 조금 예, 7분 정도는 되게 뭐 한두 예시도 조금 한두 개만 좀 넣고 그러면 시간 늘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